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계약법, 채권법, 교과서 610페이지 채무인수부입니다. 앞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채권 양도를 받고, 이제는 채무인수 부분인데 채무인수도 채권자가 당사자에 끼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인수인하고 계약했을 때 그때는 뭐 채권자가 승낙을 하면은 또 인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채무인수는 채무 쪽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에게서 인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권 총칙에서 규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법 교과서에서 다른 말 없으면은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것도 있다는 것. 병존적 채무인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것이고, 유형 결정의 문제, 채무인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하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뭐 당연한 이야기이고 일반 법리상 채무인수에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이를 중첩적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래야 채권자가 피해를 안 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형과 법적 성질,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인수 계약 자체는 낙성분료식 계약이고 그 법적 성질은 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채권자가 들어가면은 그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결합된 것이고, 그래서 채무인수에도 채권자가 당사자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그것은 그 채무인수 계약 채권행위이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준물권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물권행위인 채무인수는 채권계약인 채무인수와 준물권행위 부분인 채무인수는 그 원인된 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고, 즉 채무인수 계약 자체는 뭐 매매나 교환, 증여일 수 있고, 준물권행위는 그와 구별되는 처분행위로서 독립된 행위이고, 원인된 법률행위의 하자는 준물권행위인 채무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해놨는데, 않는다. 그거는 이제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설 여부, 그 무인성, 유인성의 문제에 관한 이론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별 개념.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무 이전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처분행위가 아니고 의무부담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특히 채무자와 인수인이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것. 그다음 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해 줄 의무를 질 뿐이고,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채권자가 이행인수인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나중에 뭐 소송이 일어나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인수는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는 것이고, 경계 채무인수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경계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채무자 변경시키는 경계는 채무인수와 구별된다는 것.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채무에 관한 요건, 당연히 유효한 채무가 존재해야 되겠죠. 채무 이전성, 유효한 채무라면 기존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무이든 조건부 채무이든 명확한 기초적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전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것도 성질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겠죠. 비대체적 자기채무, 특정인의 자기를 요구하는 거. 고용, 위임, 임치, 그 사람이니까 고용했고, 그 사람이니까 믿고 일을 맡기고 물건을 맡기고 한 거죠. 어느 정도 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니까 채무 성질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수시키기 곤란한 것이다라는 것. 상호 계산이 개입된 채무, 이런 것들은 성질상 이전성이 일단 제한된다라는 거.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한시킬 수 있다. 뭐 채권 양도 제한과 마찬가지겠죠. 인수계약의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뭐 채권자, 채무자 아닌 제3자인 인수인 간의 삼면계약. 민법 조문에는 없어도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채무인수의 기본 형태가 이것이라는 거죠. 이때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일방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사 표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이번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밑에 동그라미 1번, 채권자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는데, 요걸 제한 없이 허용해버리면 채권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의 불처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 인수인이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나 인수인은 계약을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은 의사표시이고, 채무자나 인수인 중 누구에게 하여도 된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 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할 수 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뭐 명시적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직접 채무 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 청구로서 묵시적으로 채무 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 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 인수로서의 효력밖에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승낙에 하여 채무 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 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앞에 청약, 승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무자와 제3자의 채무인수 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으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 계약을 승낙한 때에, 인수 계약을 승낙한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채무인수의 효과.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본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종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할 뿐이고, 종래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인수로 종래 채무가 소멸하신 저당권의 부정성으로 해서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한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즉 채무 승인에 따라 채무 인수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동일성 유지, 채무 이전.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가 바뀐 거죠. 주 채무에 종속된 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 기본적 이자 채권 이런 거죠. 채무 이전 시기.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 인수 계약은 채권자가 승낙한 때에 효력이 생기지만 그 승낙에 의한 채무 이전의 효과는 인수 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조금 그걸 고치십시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 인수 계약은 채권자가 승낙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그 승낙에 의한 채무 이전의 효과는 위 인수 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일단 채무 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소급효가 있다. 그러나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거하고 구별해 보셔야 될 게 객관식에서 조금 신경 쓰는 거죠. 이거 590페이지 동그라미 4번. 당사의 양도 금지 의사표시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 특이하게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 양수를 받은 채무자가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 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 행위가 추인되어 일종의 무효행위 추인이 되겠죠.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 소급효가 없죠. 원칙적으로 약정으로 소급효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거하고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소급효가 있다는 거하고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항변권 이전.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앞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의 성립, 존속, 이행을 저지, 배척하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누리는 취소권, 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 동일성 유지의 제한. 약정 담보의 경우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이나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채권이 양도된다고 해서 채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양도될 때는 그 채무 보정과 관련되는 종된 것은 그대로 존속하겠지만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채무자니까 믿고 담보를 제공했겠죠.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다면은, 그러니까는 채무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면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소멸한다. 그러나 그 담보 제공한 자가 동의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한편 밑에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요거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새긴다는 거. 법정 담보의 경우에는 요거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존속한다고 본다는 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효과.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기타 출연을 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유무와 그 범위는 인수인, 채무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채무인수, 즉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되는 제도, 병존적 채무인수. 이거는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되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않고 인수인이 그 채무관계에 가입함으로써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서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요거는 채무부담행위다. 앞에서도 봤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요건, 채무에 관한 요건. 채무는 이전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으나 제3자의 이행이 허용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인수계약의 당사자, 삼변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당연하고, 원채무자는 참가하지 않고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이 경우에는 특히 채무자에게 불이익할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 봤다시피 어느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불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자가 참가하지 않고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요게 저 뒤에 가서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것이라는 것. 앞에서 봤죠. 우리 책에서는 계약법 총론 쪽에서 봤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과. 종래의 채무는 그의 채무를 면하지 않으며 인수인은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지는데 병존적 채무인수도 소멸시효 중단인 채무 승인이 된다. 면책적 채무인수든 병존적 채무인수든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 한번 읽어보시죠. 병존적 채무인수의 618페이지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이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가압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행인수로 처리한다는 거. 특별한 사정 약정에 의해서 채무 인수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 문제. 5줄 6줄대로만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의사 해석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 이행인수의 요건.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이행에 대하여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성질상으로도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하여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를 이전하는 합의가 필요하고 채권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행인수 부분이니까 채권자의 승낙이나 동의도 필요 없다. 채권자는 채권만 이행받으면 되죠. 이행인수의 효과.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채권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관계. 채권자가 인수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행인수인은 이행보조자로 다루어진다. 채무 불이행 쪽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행인수의 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개념 쪽에서 다 이야기한 거 판례를 소개해 놓은 겁니다. 계약인수. 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가지는 권리 의무의 일체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계약인수로 한다. 법률 규정상의 계약인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사항에서 이 유사한 조항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있죠.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요게 계약 인수의 승지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놓고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법리가 나오면은 그때 숙지하십시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쪽에서 많은 부분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계약 가입과 구별. 이건 그 관계 그대로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그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가입시키는 거 말하는 거죠. 계약 인수의 요건, 채무 이전은 없고 채권자의 승낙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무 인수와 구별된다. 계약 인수의 효과. 계약 인수가 성립하려면 이전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는 모두 인수인에게 기속되고 양도인은 계약 관계에서 벗어난다. 이거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해제권도 함께 승계된다. 그러나 계약상 지위 양도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이고 불법행위 부분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으로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